안녕하세요. 드라마의 찐 시민 남자 리베아저입니다. 마라맛 드라마의 원조 김순옥 작가의 7인의 부활, 아니 7인의 갱생 8회가 끝이 났습니다. 일단 오늘 8회를 보고 느낀 점 하나, 그동안은 솔직히 다음 주가 기다려질 정도는 아니었는데 처음으로 다음 주가 기다려지는 마무리였다. 그리고 솔직히 엔딩에서 7인들 금나이 발인식에 모이는데 살짝 울컥했다. 만약 반딧불만 아니었다면 조금 더 감동적일 수 있었는데 갑자기 탈출 때 유니콘 생각나면서 조금 감동이 팍 식어버렸다. 여러분은 오늘 마무리 마음에 드셨나요? 은근히 제 채널에 7인의 부활 리뷰를 보시는 분들은 드라마의 진심들이셔서 저와 비슷한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커뮤니티 반응은 영 반대더라고요. 화끈한 복수극을 기대했는데 자꾸 죽어나가는 건 선역들이고 악역들은 꾸역꾸역 살아남아서 세탁까지 진행되니 충분히 그럴만할 듯합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야 어쨌든 7인의 탈출이 시작된 건 방담이의 죽음인데 일단은 그 누구도 확실히 사이다를 주며 벌을 받진 않았으니까요. 오늘 죽은 금나이를 봐도 이건 응징이나 권선징악이라기보단 그냥 황찬성에게 뒤통수 맞아 죽은 거니 딱히 통쾌하지도 그렇다고 막 불쌍하지도 않았던 거겠죠. 그래도 뭐 드라마가 남의 의견 참고해서 보는 건 아니니까 저는 충분히 만족했고, 그러니 8회 리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8회의 시작은 7회에 이어 금나이의 지하 감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금나이는 그동안 매도사로 활약하며 준비한 최종 계획을 실행한 것이었고 이곳이 그녀가 준비한 모두의 무덤이었던 거죠. 지하 감옥의 첫 번째 미션은 자아 비판이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방담에게 지은 죄를 낱낱이 밝히는 것이었는데 7인들의 반발이 상당했죠. 그런데 그건 솔직히 인정해야 할 반발이었습니다. 왜냐? 그들이 부러지셨듯이 금나이에게는 정당성이 없었으니까요. 7인의 탈출 내내 다 함께 방담회를 이용해 먹고 거기에 금나이는 친엄마임에도 선봉에 서서 괴롭혔는데 이제 와서 단죄자인 척 자아 비판을 하라니 7인도 어이가 없던 거죠. 그래서 금나이는 룰을 바꿉니다. 누구보다 그들의 습성을 잘 아는 만큼 자아 비판이 아닌 상대의 치부를 밝히는 것으로 룰을 바꾼 거죠.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누구보다 쓰레기였던 7인이었던 만큼 내가 살기 위해 상대방의 치부를 밝히는 것쯤은 너무 쉬웠죠. 하나하나 드러나는 7인들의 악행, 누가 더 먼저 알 것도 없이 악행들이 쏟아져 나왔고 금나이는 마지막 게임을 시작합니다. 바로 총알이 한 발 들어있는 총으로 상대방을 쏜 사람은 풀어주겠다. 안 그래도 서로의 악행을 까발리며 감정이 격해진 그들은 금나이가 족쇄를 풀자마자 살기 위해 총을 집었고 서로를 겨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나이는 상대방을 없앤 후 감옥에서 빠져나올 1인들을 기다리며 감옥문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죠. 왜냐? 나오는 사람마다 쏴버리기 위해. 애초에 금나이는 그 누구도 여기서 나가게 할 생각이 없었고 그건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치료에 잠깐 보였던 그녀의 총, 그 안에 있던 4발의 총알이 그 증거였죠. 3개의 방에서 상대방을 죽이고 나오는 3명을 처리하고 마지막 남은 총알로 자신을 마무리한다. 그러니까 금나이는 애초에 세이브 방송 시스템을 이용해 7인들의 악행을 낱낱이 밝혀낸 뒤 그 안에서 모두와 함께 죽을 작정이었던 겁니다. 단순히 그들을 없애는데 그치지 않고 모든 진실을 다 밝힌 뒤 지긋지긋한 악연을 끝내려던 것이었죠. 자신들의 악행으로 인해 피해를 받던 혹은 오해, 누명을 썼던 죄 없는 사람들의 뒤까지 준비한 치밀함, 강기탁이 차주란의 돈을 대신 갚아주러 간 것처럼 모든 걸 제자리에 돌려놓고 끝내려던 큰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금나이가 예상 못한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어제 리뷰에서 아재가 예상했던 황찬성의 배신. 애초에 한모네를 원하는 황찬성과 한모네를 죽여야 하는 금나이의 동맹은 성립 자체가 되지 않았던 거죠. 결국 누가 먼저 배신을 하냐 그 문제였던 건데 제가 볼 때 황찬성은 이미 금나이와 계약을 했을 때부터 배신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금나이를 이용한 거고 금나이는 놀아난 거죠. 오늘 황찬성 차에 설치되었던 시한폭탄, 금나이가 한모네를 죽일 방법은 따로 있어 라는 대사가 나온 뒤 그 폭탄이 등장해 금나이가 설치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왠지 금나이가 아닌 황찬성이 설치한 것이 아닐까 의심됩니다. 일단 누가 봐도 시한폭탄을 너무 걸리기 쉬운데 설치했죠. 진짜 금나이라면 굳이 째깍째깍 소리 잘 들리는 실내에
몰래 차문까지 열고 설치했을까요? 그냥 차 하부에 붙이던가 트렁크 같은데 넣어놨겠죠. 그런데 굳이 뒷좌석 시트 속에 넣어놨다. 애매합니다. 차라리 금나이가 폭탄을 설치했다는 사실을 이용해 한모네가 진짜 금나이를 죽이고 싶게 만들기 위해 황찬성이 설치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실제로도 그 일이 있고 난 후 한모네의 눈에 레이저가 나가기 시작했잖아요. 결국 이 판은 금나이가 7인을 벌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결론은 황찬성이 7인의 약점을 모조리 얻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처음부터 황찬성이 금나이를 이용했다는 게 명확해지는 거죠. 어쨌든 이런 황찬성의 배신 때문에 제가 어제 리뷰에서 두 번째로 예상했던 내용, 금나이의 죽음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죽음을 바랐던 저조차도 이번 죽음은 너무 찝찝했죠. 악인 넘버원이었던 주제에 단죄한다고 까불다가 죽었구나. 쌤통이다. 이게 바로 정이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살짝 뭔가 애매합니다. 뭐 당연하긴 합니다. 금나이는 이미 1회 갱생을 완료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애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갱생을 하지 말고 죽던가 아니면 갱생을 했으면 복수를 하던가 이도저도 못하고 가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왠지 이 찝찝함이 뭔가 시그널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제가 어제 이런 얘기도 했었죠. 8회에서 금나이가 죽는 것은 7인의 탈출 8회와 데칼이기 때문이다. 방다미를 홀대하던 방칠성이 개과천선을 했지만 결국 어쩔 수 없이 다미의 죽음과 함께 폭사한 것처럼 7인의 부활에서는 금나이가 그 발걸음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죽을 확률이 높다. 그런데 진짜 그렇게 죽었죠. 그것도 가곡지구에서 폭탄으로 죽게 된 것까지 똑같았습니다. 물론 오늘 현장에 있던 사람들 모두 그곳에 똑같이 모여 있기도 했고요. 그래 알겠는데 이거랑 금나의 죽음이 시그널 같다는 거랑 뭔 상관이냐. 만약 김순옥 작가가 이렇게 데칼로 7인의 부활을 끌고 간다면 아주 큰 게 한 방 남았거든요. 바로 7인의 탈출 12회에 등장했던 대반전, 이위소인 줄 알았던 메튜리가 사실은 K였다는 반전. 기억나시죠? 그때 막 재미없다고 난리였던 사람들이 퀸순옥 몰라봐서 죄송하다, 역대급 반전이다 난리 났던 거. 그 12회가 데칼로 7인의 부활에서도 대반전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봅시다. 만약 그 데칼의 대반전이 진짜 부활 12회에서도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반전이라야 그때처럼 놀라실 건가요? 저는 한 3가지 정도 떠오르는데요. 첫 번째는 선역이었던 메튜리가 악역으로 바뀐 것처럼 악역이었던 황찬성이 사실은 선역이었다. 방칠성의 오른팔 황전무가 황씨인 게 뭔가 황찬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죠. 두 번째는 이건 희망사항이긴 한데 죽은 줄 알았던 이위소의 재등장. 옥상의 시신은 황전무가 갖다 놓은 무연고 시신이고 크게 다친 이위소를 치료하고 간호하느라 여지껏 등장이 없는 거다. 그런데 12회쯤 정신이 돌아왔고 재등장, 반전. 마지막 세 번째는 애매한 죽음이었던 금나이의 부활. 이게 시그널인 거죠. 재등장을 위해 애매하게 죽은 거다. 단 만약 금나이가 돌아온다면 그건 진짜 금나이가 아니라 박난영 혹은 누군가의 페이스오프이다. 솔직히 유서 쓰고 반딧불까지 날라온 금나이가 살아올 순 없고 금나이의 발인 즉 뼈가루를 보지 못한 2명 K와 황찬성은 페이스오프한 금나이를 보고 충분히 오해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과연 탈출 12회처럼 부활의 12회에서도 대반전이 진짜 일어날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리뷰어제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